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가 아주 곤경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 정황이 있어 다 그런 줄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직접 자기 입으로 털어놓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시진핑은 12월 8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남아粮食怎么办? 그러면 양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7글자를 말했습니다. 인민일보가 이례적으로 이 발언을 그대로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영 매체들이 이를 강조해 보도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전 재정부장 역시 4가지가 부족해 공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체제가 위험할 정도인데도 중국은 이를 계속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진상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는지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한 겁니다. 리커창이 여러 차례 경제가 하강 국면이라고 말했지만 시진핑은 줄곧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시진핑은 수요 축소와 공급 충격, 경제 약세 전환에 3중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수면해서 부글부글 끓고서 더 이상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시진핑은 안정을 의미하는 원자도 25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중국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웨이원이라고 하는데 민심 동요로 폭동이 일어난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이원은 쉽게 말해 치안 유지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웨이원페이라는 예산 항목입니다. 중국이 군비를 확충하느라 굉장히 많은 군비를 지출하는데 이보다 더 많은 게 웨이원페이입니다. 2002년 군비 대비 78%인데 이듬해 121%로 급증했다 다시 줄어 2009년에는 95.8%였는데 2010년부터 다시 늘어 군비를 초월했습니다. 공안 병력을 유지하고 주민을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돈이 웨이원페이입니다. 중국은 국민이 가장 큰 자금이다. 국민들이 굶게 되면 당장 치안 유지가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먹는 문제는 절대적입니다. 수천 년 동안 민이 스웨이텐, 백성은 먹는 게 하늘이란 말이 있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이 정서, 구웨이 민밍, 먹는 문제가 정치의 으뜸이고 곡식은 백성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봉건 왕조든 현재 공산체제든 백성이 굶으면 체제가 지탱할 수 없습니다. 당장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시진핑은 경제공작회에서 중국인의 밥그릇은 자기 손안에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하고 절대로 이 기본 문제에 있어서는 남들이 우리 목덜미를 쥐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식량의 자급률이 떨어져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식량 수입은 23%나 폭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옥수수는 236%가 늘었습니다. 식용유와 돼지 사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입니다. 시진핑은 또 중국 전국의 경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남양 북조, 남부 지방의 양식을 북부에 보냈는데 이게 역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농지에 경작을 하지 않고 양어장을 조성하거나 화해, 과수원으로 쓰는데 그러면 양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습니다. 경작지가 줄어든 이유는 농지의 법을 무시하고 마구 건물들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에 원래 농지였던 곳이 부도심으로 변했습니다. 농사를 포기해 경작지가 황폐해지면서 멧돼지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통계 수치로 100만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농촌 지역의 멧돼지 개체가 불안하면서 도심 지역에도 심심치 않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얼마나 튼실한지 철문을 부수고 민가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용실에도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백화점 매장에도 나타날 정도입니다.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은 샹수, 안후이, 스촨 등 남부 지역 여러 곳입니다.
과거에는 후난과 광동이 풍년이면 전국이 먹을 걱정은 없다고 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도시화로 경작지 절대 면적이 준데다 수혜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전에는 황사를 막겠다면서 농지에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나무와 과실수를 심었는데 식량난이 닥치자 정책을 180도 바꾸고 있습니다. 멀쩡한 나무와 과실수를 베어놓고 있습니다. 중공이 나라는 크지만 의외로 농사지을 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농촌으로 간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9월에 마윈은 저장성의 스마트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스페인을 거쳐 네덜란드로 건너가 현재 선진 농법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다 총사기 시진핑의 교시에 따른 겁니다. 교육사업에고도 신동팡의 위민홍도 농산품을 팔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사교육에 철퇴를 내자 신동팡의 위민홍은 과일을 재배하면서 멜론을 먹어가며 방송까지 하고 상품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의 거두 왕이 넷이즈는 농촌으로 내려가 양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명예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거두 징동도 농촌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류는 이제 농촌으로 통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는데 역시 상산하양이란 시진핑의 교시에 따른 겁니다.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일자리가 없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줄줄이 철수하는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12월 7일에는 세계적 타이어 제조업체인 일본의 브리지스톤이 광동성 후이저우의 공장을 올해 말에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51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브리지스톤은 1997년에 진출한 업체입니다. 세계 3대 타이어 메이커 중 하나인 브리지스톤은 2020년 매출이 두 자릿수나 하락해 233억 엔의 손실을 봤습니다. 월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7일 1호점인 선전 홍우점과 기타 3개 분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월마트는 올해 들어 32개 점포를 폐쇄했습니다. 까르푸는 2개월 동안 14개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진핑이 말한 민간의 수요 축소란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시진핑의 위기 지적에 따라 헝다 파산 같은 사안들도 더욱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국 매체들은 관련 뉴스들을 거의 감춰왔습니다. 심지어 피치 레이팅스가 헝다에 C등급에서 디폴트 등급으로 하향 평가를 했다는 내용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스탠다드와 무디스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감출 수 있을 때까지 감추자는 심산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상황이 심각한데 여기에 불을 질렀다가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공 관영 매체나 일부 신용평가기관까지도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중공의 전 재정부장 로우 지웨이가 바로 이런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중공의 통계 수치가 긍정적인 것은 알리고 부정적인 것은 숨기는 특성이 있어 경제 악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우 지웨이는 물과 전기, 식량, 반도체 칩의 4가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리커창이 처음부터 중공 경제가 어렵다고 말해왔는데 이제는 전 재정부장 로우 지웨이와 최고 지도자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제 하강 국면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중공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술을 훔치고 홍색 삼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고 당장 구체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무력 압박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G7에서 영국 외무장관 리즈 트러스는 서방 선진국들이 중공의 협박성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중공의 무지막지한 홍색 침투에 대해 구체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미국 재무부가 세계 인권일을 맞아 12월 10일 중공의 AI, 안면 인식업체 쌍탕커지, 센스타임을 민군 융합 업체로 규정하고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민간재단은 중공이 미국 대학을 이용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공에는 국방 7자라고 해서 베이징 이공대학, 하얼빈 대학 등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교육기관이 7개 있는데 이들 대학들이 미국의 명문대와 학술 교류라는 명분으로 침투해 핵심 기술을 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스탠퍼드 대학이 삼투의 대표적 허점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송천이란 중공군 여성이 신분을 속이고 연구원으로 유학을 왔다가 미 사법당국의 신원조회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중공은 천인 계획의 일환으로 브레인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실험실에서 직접 정보를 훔쳐왔습니다. 중공의 삼투는 미국과 서구뿐 아니라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타이완도 노리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6월 가오슝 양밍항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인이 상하이 쩐화 집단과 3일 중공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타이완의 물류가 집중되는 항구에서 중공산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상하이 쩐화 집단은 한국 크레인 분야에서 세계 굴지의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크레인은 중공이 인공섬을 조성할 때 동원하는 대형 선박 티엔쿤호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민해방군과도 관련이 있는 업체입니다. 또 3일 중공업이라는 회사는 CEO가 량원건이라는 사람인데 중공 내에서 상당한 부호입니다. 지금도 아주 잘 나가는데 그의 아들이 시진핑의 고명딸 시밍저와 왕래가 있다고 합니다. 타이완의 전략 항구 가오슝은 이처럼 중공에 붉은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오슝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주어잉이란 군항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평택이나 진해 같은 해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중공의 삼투는 이처럼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